그전에는 그냥 대기업 월급쟁이였었어요. 남편은 S 대기업에 25년 다녔고요. 젊었을 때부터 그랬었어요. 한 50대면 퇴사할 거라고 장사밖에 할 게 없어요. 나왔어. 아무나 다 허가를 내주니까 자영업끼리도 죽어요. 이 자영업 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한국이. 어떤 일을 보면은 이 늙은 나이에 고기 차려가지고 안타깝다고 저를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지금 정치적인 이런 상황 때문에 네. 저녁 때 손님이 더 줄었겠네요. 그렇죠. 그날은 휑했어요. 그 다음날하고. 거리가 조용하더라고요. 참 안타깝죠. 더 죽으라는 것 같고. 요즘 저희가 진짜 너무 힘들대요. 옆에 20년 된 분은 20년 만에 처음이래요. 이런 경기가. 안녕하세요, 점주님.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목돈치리 용인기영구청점을 운영하고 있는 정은주라고 하고요. 요식업 쪽에 한 지는 1년 6개월 정도 다 돼갑니다. 그럼 혹시 이전에는 무슨 일 네. 하셨었어요? 바로 직전에는 프랜차이즈 베이커리를 한 5년 하다가 저는 베이커리와 고깃집을 같이 하겠다고 고깃집을 차리고 나왔고 남편은 계속 베이커리를 하셨고 네, 그전에는 그냥 대기업 월급쟁이였었어요. 남편은 S 대기업에 25년 다녔고요. 저는 교육 봉사하고 애들 가르치는 거 그쪽으로 좀 일을 하고 있어요. 남편분께서 S 기업을 다니셨다고 네. 하셨는데 네. 그 좋은 직장을 다니셨었는데 어떻게 하다 이렇게 나오셔서 장사라는 걸 하시게 된 거예요? 젊었을 때부터 그랬었어요. 한 50대면 퇴사할 거라고. 100년 삶이잖아요. 근데 대기업은 있어봤자 뭐 50 후반이면 나와야 되잖아요. 그때 나와서 너무 늙은 나이에 뭔가를 준비하기 너무 늦었다. 일찍 나와서 준비를 하겠다고 노래를 불렀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현실이 되더라고요. 인생의 후반을 위해서 네네. 50살 때 과감하게 퇴사를 결심하셨던 거예요. 해외 그때 주재원으로 갔다가 들어오자마자 잡혀 던지고 나왔었어요. 그때 애들이 고등학생이었거든요. 애가 셋인데 둘이 고등학생이고 하나는 초등학생이었는데 과감하게 본인은 되게 만족해 하시고 저는 자영업을 해보니 월급쟁이가 좋았다라는 생각을 하죠. 큰 기업이 있으면 애들 대학교까지 학비 다 나오고 그때는 몰라 나와보니까 대기업의 그늘이 크다는 것도 세상 깨닫기도 깨달았고요. 근데 그렇더라고요. 대기업에 25년 또 있으면서 많은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그 스트레스 보고 옆에 있으면서 삶에 대해서 삶의 질도 중요하고 50대 후반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싶어서 그냥 흔쾌히 나오시라고 그동안 고생하셨다고 그렇게 됐죠. 돌이켜봤을 때 후회하거나 그런 건 없으신가요? 당사자는 절대 일도 없고 너무 행복해 하고요. 저는 조금 있었으면 학비가 다 제공이 되는데 두 딸들은 뭐 다 장학금 받고 크고 했는데 막내 녀석이 멀리 해외 쪽에 나가 있다 보니 많이 들어가니까 주변에서는 친구분들이나 다들 좀 부러워해요. 그때 퇴사할 때도 남편 상사들 있잖아요. 선배들 보면은 면담하자면 다 도망가는 분위기였대요. 잘릴까봐. 다 부동산 공유회계사 공부하고 막 이런데 과감하게 일찍 그만두고 나와서 제 2의 인생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좋았다. 지금은 주변에서 많이들 부러워하세요. 기반 잡았다고. 처음에 남편분께서 퇴직을 하시고 나서 네. 첫 장사로 시작했던 게 베이커리셨어요? 네네. 제가 워낙 빵 만드는 걸 좋아했었어요. 애기들 어릴 때도 제가 직접 다 빵이나 쿠키나 다 구워서 먹였었거든요. 근데 상가 투자하러 상가 보러 갔다가 그 주변에 빵집이 없는 거 보고 친정 언니가 빵집을 같은 브랜드를 하고 있었어요. 언니 옆에서 도와주니까 겁없이 시작을 했었죠. 기억하시기에 네. 처음에 한 창업 비용이 한 어느 정도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그때 사업 들어갔어요. 4억이요. 네. 권리금 뭐 보증금 포함 사업. 목살 덧살? 목살 하나 덧살 하나 하셨고요. 껍데기가 고프셨구나. 진짜. 네. 고기를 항상 이렇게 직접 구워주시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드시는 방법도 방문고기 처음이신 분 잘 모르시고 하기 때문에 가장 맛있게 드시는 방법, 저희 매장만의 드시는 방법과 메뉴를 알려드리죠. 이건 이제 부위가 뭐예요? 얘는 목살이고요. 얘는 등심덕살, 일본말로 가브리살이라고 얘기하죠. 지금 이제 오픈하신 지가 한 1년 좀 넘으셨다고 하셨는데 네. 한 월 평균 매출은 한 어느 정도 나오세요? 지금 많이 줄었어요. 줄어서 한 5천 정도? 그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죠. 매출이 조금 줄어드셨다고 하셨는데 네. 요즘에 경기가 너무너무 안 좋다고 다들 그러시잖아요. 현장에서 느끼시기에 네. 좀 체감되는 경기가 좀 어떠세요? 많이 안 좋죠? 고객님들이 오셔가지고 위로를 해주고 가시는 것도 많으세요. 어떤 분은 이 시간 이렇게 사람 없을 때도 있냐고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심정이 좀 어떠세요? 경기 안 좋은 거 월급쟁이가 제일 낫죠. 제가 자영업을 해보니까 월급쟁이가 왜 좋냐, 빨간 날은 무조건 쉴 수가 있어. 근데 자영업 해보니까 쉬는 날이 없어요. 못 쉬어요. 그게 제일 난점이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인건비 들어가고 남한테 맡기면은 쉴 수 있겠지만 제 성격상 남한테 100% 맡기지 못하는 성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몸이 좀 힘든 거죠. 경기가 안 좋다 하더라도 뭔가는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이건 지금 어떤 장비인가요? 숯불을 불 붙이는 착화기라고 자동으로 불 붙이는 180초 동안 숯불을 불을 붙이는 기계가 나고 있어요. 상당히 뜨겁습니다. 불 들어가겠습니다. 보통 이 매장 같은 경우에 평균적으로 한 일 매출 어느 정도 될까요? 워낙 좀 기복이 있어요. 월요일 같은 경우는 최저 매출을 찍을 것이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최고 매출을 찍었고, 최고 매출하면은 이 매장에서 뭐 한 500 가까이 나왔었고요. 최저 매출은 어떤 데는 100도 안 될 때도 있었어요. 어떤 심정을 가지고 좀 차리셨던 거예요? 일단 돈을 벌 목표로 시작을 했죠.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솔직히. 하고 보니까 되게 이렇게 육적으로 힘들더라고요. 12시간 근무니까 단한 거는 이제 인력 때문에 힘든 거죠. 직원이랑 알바들 경차 떼서 이제 안원주로 가나 싶으면 또 누군가 한 명 그만둔다. 그러면 또 이제 영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거 차릴 때는 조금이나 젊었을 때 열심히 벌어보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제 차리게 된 거죠. 지금 보면 대기업들에서도 인원 감축들도 많이 하고 50대 넘어가면 퇴사하는 분들 되게 많은 걸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분들을 지켜볼 때 좀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아, 저분도 나가서 뭔가를 잘해야 되는데, 근데 이 한국 경제가 저희 짧은 소견으로 보면은 장사밖에 할 게 없어요. 나왔어. 아무나 다 허가를 내주니까 자영업끼리도 죽어요. 이 자영업 천국이라 그러잖아요. 이 한국이 어떤 규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편의점 뭐 알바보다 사장이 돈을 더 못 가져가 결국 폐업하고 그런 일이 뉴스 많이 하잖아요. 조금 안타까움이 있죠. 어떤 일은 보면은 이 늙은 나이에 고기를 차려가지고 저를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근데 그분들은 또 노후 대책을 어떻게 해놨을지, 앞으로 100세 인생인데 앞으로 40년 동안 오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젊은 친구들이 안타까워요. 20, 30대 특히 애기 엄마들 요즘 맞벌이가 많다고는 하나, 외벌이들 보면은 외벌이들인데 엔조이에 너무 치중을 많이 하고 마냥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빵집 있을 때 특히 제가 느낀 게, 엄마들 애들 유치원 보내놓고 학교 보내놓고 빵집 아침부터 다 모여요. 커피 하나 시켜놓고 오전 내내 2-3시간 더 수다 떨다가 애 올 시간 되면은 가서 뭐 먹여가 학원 보내고 자기 집에 가 밥 한다고. 너무 한심해요. 마냥 그렇게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지금 정치적인 이런 상황 때문에 네. 저녁 때 손님이 더 줄었겠네요. 그렇죠. 그날은 휑했어요. 그 다음날하고. 거리가 조용하더라고요. 참 안타깝죠. 정말, 소상공인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그런 이슈가 터지니까 더 죽어라는 것 같다고. 눈 왔을 때도 그렇고 그런 잘못이 터지면 예약금이 취소되는 건이 있어요. 장사라는 게 네. 여러 가지에 의한 영향들도 많이 받네요. 그렇더라고요. 두 분 오셨습니다. 그럼 왼쪽에 모시겠습니다. 7분 오셨습니다. 쉬고 나서 1, 2번 들어가면 돼요. 어서오세요. 지금부터 피커죠? 지금부터 한 9시까지 많이 몰리더라고요. 그럼 보통 몇 시까지 이제 일을 하세요? 저희 영업시간 12시까지입니다. 그럼 밤에 좀 잠은 잘 주무세요? 피곤하니까 자죠. 근데 아무래도 올빼미가 된 것 같아요. 가서 씻고 하면 보통 2-3시대가 자게 되더라고요. 참 네. 자영업이라니 쉽지 않다는 걸 몸소 느끼실 것 같아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또 이렇게 자영업을 앞으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그분들에게 좀 전하는 말씀이 있으실까요? 제가 혼자 이제 자영업이라 해본 건 이제 1년 조금 지났잖아요. 자영업에 대해서 반도 모른다고 생각은 해요. 그렇게 모르지만은 이게 쉽지 않다는 게 저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잘 되면은 경쟁업체는 수도 없이 생기고 다 나눠 먹기다 라는 게 되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퇴사하시고 주로 이제 50대 후반 분들 퇴직금 가지고 뭘 하나 차리고, 그게 옛날부터 뭐 10년 전부터 쭉 이어진, 근데 요즘 경기가 진짜 너무 힘들대요. 옆에 20년 된 분은 20년 만에 처음이래요, 이런 경기가.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차렸으니 잘 따져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고깃집도 대부분 30% 남는다고 하거든요. 근데 세금이 또 장난이 아니에요. 세금이 한 달에 200~300만 원씩 나가니까 세금도 생각해야 되고 인력도 생각해야 되고, 저는 자영업 초보지만 이 힘든 시기를 서로 힘내서 그래도 하는 일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면서 최선을 다하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파이팅!